최경영의 최강 시사. 세상의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 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 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탑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론. 이거 잘못 건드리면 아주 갑론을박이 심한 주제입니다. 난민은. 예. 그러니까 뭐 갑론을박이 심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분들이 많이 있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논다. 예, 머리로는 난민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슴으로는 잘 이게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예. 물론 머리와 가슴이 일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머리로도 반대하고 가슴으로도 안 된다 하는 분들도 있고 예. 뭐 두 개 다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예. 다 복잡하게 섞여 있으니까 예. 저는 오늘 뭐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좀 팩트 중심으로 예, 말씀드릴게요. 이제 난민 수용의 역사 그리고 뭐 난민에 대한 오해에 대한 팩트 체크 뭐 이를테면 돈을 뭐 엄청 퍼주고 있다라든지 난민에게 뭐 이런 것들도 이 팩트 체크가 다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일단 아프가니스탄 난민 같은 경우에 어떤 입장이죠? 정부가 지금 최근에 이제 주한미군 기지에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각자 이제 좀 보낸다라고 예, 한 20개국. 했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철회를 했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일본하고 한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게 주한미군을 통해서 보내는 기지에 보내는 거는 이제 철회를 하고 대신에 한국 정부가 예. 그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한국 기업을 도운 아프간 그 난민들을 직접 데려오는 방안을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운을 띄웠고 먼저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인도적 체류를 인도적 체류라는 예. 게 있는데 난민 지위를 주지는 않지만은 인도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한 400여 명 최소 400여 명 정도는 한국에 이제 곧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이랑 같이 일했던 분들. 그렇죠. 이제 우리 한국이 아프간에 가서 재건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뭐 이렇게 전쟁을 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통역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같이 협조를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한 4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는 솔직히 더 될 것 같습니다. 더 될 것 같은데. 훨씬 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400명이 픽스된 거나 확정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분들을 이제 뭐 호혜죠, 호혜. 우리한테 도움을 줬는데 우리도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전략적으로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시켜가지고 미군 부대 주둔시켜서 한국에 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반발이 좀 심한데 예. 예를 들면 한국에 도움 준 사람들인데 이 사람 정도는 우리나라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좀 더 사람들이 그래 어쩔 수 없지 부드럽게 좀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걸 노려서 좀 미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게다가 그분들이 계속 아프가니스탄에 있으면 탈레반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탈레반이 굉장히 반미가 강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에게 뭘 해줬다. 뭐 그러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뭐 그러니까 이제 난민이 그렇죠. 이제 가능성이 지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그분들이 얼마나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정보들이 또 새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호를 해줄 필요는 있다, 최소한에. 예.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합법 정부가 들어서서 좀 잘 되면 그분들과의 어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의 어떤 브릿지 예. 교두보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예. 이미 탈레반 정부가 한국하고 경제 협력하자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쪽에 이제 히토류가 1,000조 원 정도 묻혀 있거든요. 그 반도체라든지 그렇다며요? 이제 예. 배터리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그래서 중국도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어서 왕이 장관하고 지금 외교부 장관하고 만난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실리를 추구하면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까지 한국에서 난민을 수용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1992년에 이제 난민 협약에 가입을 했고요. 예. 2012년에 난민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아름아름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의 기억에 이제 남는 예. 뭔가 그 굵직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예멘. 예,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 내전 때문에 이제 수백 명이 들어왔었어요. 예. 한 번에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거기도 아름아름 있었고 원래 국내에 체류하던 사람들이 나 못 돌아간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분들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적이 있어서 2010년대 중반 14년 15년 이때 이게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난민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공항에서 투숙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에 그때 당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게 2018년에 예멘 난민. 그렇죠. 제주도가 그때 무비자 입국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제주도로 가겠다라는 게 484명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논쟁이 붙어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이 1%거든요. 인정률이 1%. 예. 그러니까 지원을 한 사람이 1%만 인정을 해준다. 그렇죠. 이게 뭐 어떤 보도에는 뭐 0.4%다 0.9%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1% 정도 돼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난민 인정률이 40%대고요. 유럽연합이 30% 중후반대예요. 예. 근데 한국은 1%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일단 난민을 심사하는 분들이 공무원이 한 40명밖에 안 돼요. 난민을 심사하는데 작년에 난민 예. 신청한 사람이 한 6,600명 정도 됐거든요. 아, 많네요. 예, 신청을 한 사람은 6,600명인데 거기에 1%면 60명 정도. 예, 그 정도가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6,000명이 지원을 하면 미국에서는 이를테면은 한 3,000명, 2,000명에서 3,000명이 이제 난민 지위를 받아가지고 내국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엄격하네요. 우리는 굉장히 엄격해서 사실은 국제사회에 한국만큼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인권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예.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 중에서 난민 인정률이 139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인권위 홈페이지에. 그 언저리 주변에 일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좀 이제 그렇죠. 뭐 투개 혈통주의가 좀 강해가지고 비슷합니다. 예. 예. 비슷해요. 거의 예.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난민 예산이 뭐 이제 국민 세금을 난민한테 퍼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난민 정책 관련 예산이 24억 원이었어요. 우리 24억 530조 원 중에 24억 원인데 이게 이제 그 심사하는 비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또 주는 것도 없고요. 난민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오면은 이제 뭐 기본 사회 보장 기본법 이런 것들이 내국인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난민 심사를 받으면서 걸리는 기간이 1년에서 길면 막 5년 이렇게 걸리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지원 안 해줘요, 한국은. 정부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네, 해주고. 알아서 살아라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자신의 신분은 난민 심사 중인 사람? 그러니까 난민 심사 중인 사람인데 인도적 체류를 이제 아까 그 인도적 체류자. 인도적 체류. 그래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도 인도적 체류를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1년이에요. 1년이에요, 1년. 1년 안에 심사에 통과를 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고. 근데 연장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연장. 상황에 따라서. 근데 한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민을 우리는 인정은 안 하지만은 예. 그렇다고 얘들을 다 쫓아내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욕먹기 싫으니까 인도적 체류에서 일단은 살아봐봐. 그냥 요 스탠스예요 지금 한국. 알아서 살아봐봐. 도와주는 시민단체들은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국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멘 난민이 484명이 들어왔거든요. 난민 부여 난민 인정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에? 480여 명 들어왔는데 484명 중에 예멘 난민 그때 제주도로 들어온 사람들 2명만 난민이 인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그럼 다 갔어요?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인도적 그리고 체류 허가. 412명. 그러니까 지금 그냥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56명은 난민 불인정해서 내보냈고요. 뭐 직권 종료도 14명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짜다. 매우 짜죠. 정말 짜다. 예. 그 유럽이나 다른 나라 그들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네요. 이 정도 되면. 말씀드렸듯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실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좀 내국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한 난민이라고 하면 정확한 피난민입니다. 시량민이 그렇죠. 한 300만 명 정도 돼요. 350만 명 되는데 이미 인도가 아니라
아니라 파키스탄에 140만 명이 가 있고요. 지난 20년 동안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란에 70만 명, 80만 명이 가 있어요. 여기들은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러니까 니들도 좀 받아라.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민 지위를 또 인정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난민 지위를 인정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지위를 인정한 거는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2만 8천 명.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까 우방도 너희도 다 해. 이제 이런 스탠스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근데 그 국민들의 정서는 상당히 좀 배타적인 거는 맞습니다. 다른 특히 뭐 난민이랄지 또 종교에 관해서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무슬림 포비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예멘 난민 들어왔을 때 각종 허위 정보들이 많이 돌았어요. 예. 예를 들면은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뭐 성폭행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뭐 했었죠. 그 사진 같은 걸로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 사진들에 이제 여성들이 폭행당한 이렇게 거를 끼워 맞춘 거거든요. 제가 예. 16장을 추적을 했는데 그중에서 무슬림에게 폭행당했다라고 돼 있지만 무슬림하고 관련된 건 2건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다른 거를 짜깁기 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포를 좀 많이 조장하는 이런 허위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려를 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압니다. 사실은. 예. 근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저도 외국인이고 저도 많이 무시당하고 예. 저한테 원숭이 인형 막 던지고 아, 원숭이 인형까지 그랬었어요? 아니 20살짜리 제가 이제 40살 정도였는데 20살짜리가 저한테 꺼지라고 하면서 원숭이 인형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누구나 다 이 난민이 될 수 있고 이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좀 우리도 그런 거에 약간은 열어야 되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들 외국인을 싫어하면은 이게 인구 감소하고 경제력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아요, 한국이. 이게 일본 제가 아까 남은 이야기 드린 게 왜 그러냐면 짐 로저스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일본 경제에 관해서 아이를 많이 낳거나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가난해지는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가난해지는 거를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를 선택을 한 거예요. 가난해지는 것. 아이도 안 낳지. 그다음에 이민도 받아들이지 않지. 그러면 인구 생산력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당신들의 스탠스는 가난해지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 이게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이고 우리는 사실은 기댈 곳은 통일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통일 대박론이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겁니다. 통일하고 그렇게 만약에 다른 민족이 싫다면 통일이라도 그 좀 잘 추진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또 상당히 좀 배타적인 측면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미 예.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20대 6명 중에 5명이 통일할 필요 없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렇죠. 경쟁 관계적인 거죠. 그래서 뭐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걸 강요할 필요 없는데 그 난민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이것도 있어요. 탈북민이 매년 1,000명씩 들어온다. 우리는 이미 매년 1,000명씩 받고 있는 거다. 지금 3만 명이 넘어서고 4만 명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다른 나라 또 받아야 되냐. 이제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그게 아주 일리가 없진 않거든요. 그런 그러네요. 부분도 있어요. 예, 예. 탈북민이 매년 1,000명? 예, 1,000명,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매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흡수하는 것도 방법이 3천만 명인데 어느 세월에 그걸 합니까? 아니 한 10,000명씩 좀 들어와 준다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네, 수요일 출근길입니다. 태풍은 물러났지만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오늘도 전국에 잦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외출하